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문각 도덕윤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준입니다. 처음 뵙는 분들이 이번 커리큘럼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한 2년, 3년 만에 뭐 친구 사업도 좀 하고 다른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이렇게 방문각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곳저곳 세 번째 만에 회장님을 뵙고 나서 원래는 제가 로스쿨 가려다가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저도 근데 하고 싶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선생님들을 뵙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처음 뵙는데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온라인 수업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23,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추석 이후에도 어제까지도 그저께죠. 확인해 보니까 또 한 3, 4분이 또 계속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항상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거는 저의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1, 2월 커리큘럼인 서양, 동양, 한국 그 불교 사상 그 커리큘럼 기본 이론 강의부터 그다음에 3, 4, 5월 달까지 정치 사상사, 그것도 제가 대학원에서 정치 철학을 폴리티컬 필라소피를 전공했기 때문에 북한 정치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도 계속 대부분 다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또 5, 6, 7, 그다음 여름이 좀 되기 전까지는 교과교육, 또 제가 사범대 출신에 대학원도 사범대학 서로 또 다른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양쪽 학교의 은사님들로부터 많이 배웠고, 또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녔던 학부생 시절에 뭐 친구, 그다음에 뭐 후배님은 벌써 교수가 되신 분도 계시고 현직 교사분들 많았고, 저도 교직 경험이 있고 1급 정사이기 때문에 나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어떤 스킬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교재 제작이라든지 수업 진행에서 많이 힘을 써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달 동안 8주 동안 기출문제를 22문제인가 그렇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모든 출처 원전을 다 찾아가지고 논문까지 이게 어디서 나왔냐. 유병렬 교수님 같은 경우 수행인격부터 해가지고 호프만 뭐 공감 이론 같은 것도 해서 이제 차우그 교수님, 제가 분명히 작년에 12월 전략학교 설명회 때부터 교과교육학 같은데 많이 나오실 만한 분들 보면은 학자 출연 빈도수를 쫙 정리해드리면서 뭐 반두라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분들, 스키너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 에릭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약간 일반 교육학적인 면에 가깝지만 또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초등도덕 쪽에 많이 출연하는 학자분들도 제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고, 또 제가 추병환 교수님만 몰라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뵙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유병렬 교수님도 제가 아는 분이라 그랬고, 또 차우구 교수님도 제가 모교의 은사님이신데 제가 한번 찾아뵀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 밑에 또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런데 초등도덕을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라도 이런 분들이 임용고시에 관련이 있으시다. 시험에 났잖아요. 그래서 그 논문도 제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저도 교과서를 썼던 경험이 있고 2015 교육과정에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교과교육 같은 면에서는 정말 많은, 나름 부족하지만 성심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험생 분들께서 저한테도 많이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늦게 합류를 하신 분께서 더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제 최근에 저한테 연락 보내신 분, 지금도 듣고 계신 분,
자, 그러니까 이게 연휴 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제 수업을 듣고 있으셨다. 또 순자는 원문이 많이 헷갈렸는데 지문을 많이 넣으셔서 고맙다. 제가 순자 이만큼 두꺼운 책 또 두 권까지 해가지고 뭐 한비자도 물론이었고 그렇게 해서 드렸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저의 수업에 좀 장단점을 피드백을 좀 하도록 또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좀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게 이제 제 수업 교재가 제가 항상 토픽별로 학자별로 따따따따따따 주제에 맞게 예를 들어 뭐 법의 정신 몽테스키 하면은 뭐가 어느 챕터에서는 뭐가 있고 원문을 항상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1번 뭐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저는 항상 패러그래프 지문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핵심 개념 볼릭 처리, 컬러 처리해가지고 해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여러 도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좀 감을 잡기 어려우셨었는데 가독성이라든가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고부터는 개념과 관련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자세하게 첨부하고 색깔로 직접 정리해 주셔서 좋았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제 단점을 좀 지적을 해 주신 건 뭐였냐면은 이분 말고도 몇 분이 더 계신데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저는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사실은 8월 달부터 방문가에게 섭외를 해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4, 5개월 동안 준비를 했는데 여기 임원진께서 첫 해니까는 좀 수정 보완 작업이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첫 해는 좀 이게 책으로 내는 게 아니라 되게 보통 강사분들이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프린트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렇게 하라 그러셔가지고 그걸 따랐더니 이제 새로 들으신 분의 말씀이 기존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목차가 이제 컨텐츠가 다 주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물론 이거 커리큘럼별로 듣다 보면 이렇게 쌓이잖아요. 출력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패드로 보시지만 그렇게 되면 보이는데 지금 막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볼 때는 조금 이게 목차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올해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또 제가 계속 교과교육학 측면에서도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도 중간에 좀 어느 학교 이름은 말할 수 없는데 좀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도 제가 중학교는 일부러 안 갔고 가끔 제가 고등학교 수업도 좀 했어요. 학교에서 좀 불러주시면 가가지고 최근에도 한번 가서 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3학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3학년 같은 경우는 좀 특목고 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진로 선택에서 고전과 윤리를 좀 이렇게 택하는 경향이 있고 고전과 윤리는 제가 나온 모교에 얘기 드렸죠. 은사님들하고 후배 한 분 계시고 교수님 되셨고 그리고 이제 1학년 현재 혹시 지금 선생님들 중에 강사분이나 기간제 교사를 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학년은 좀 통합사회로 좀 듣죠. 그래서 또 정창우 교수님 같은 분도 또 통합사회 교과서를 쓰셔가지고 거기에 상권분립 이론 통합사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나는 거예요. 그 몽테스키에서도 나오고 권력분립 정신이 나오고 그러니까 통합사회는 지리, 일반사회, 윤리 세 사람의 선생님께 들어가셔서 같이 팀티칭 하시는 거니까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또 3학년 같은 경우는 고전과 윤리인데 사실은 제가 임용고시 이게 보다 보면은 제가 이거 뭐 PDF도 있는데 달라고 한 분 좀 드리긴 했는데 이 고전과 윤리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학부생이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두 번 해보신 분들은 임용고시에서 이 패러그래프로 바로 와서 100% 거기서 그러니까 100%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시험들 되게 많이 났어요. 엄청나게 났어. 그래가지고 경목역열, 그다음 수신별, 특히 수신별, 그다음에 정초, 그다음에 니코마코스, 그다음에 국가, 정의론,
공리주의, 뭐 요 부분.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노자장자, 뭐 목민심서, 금강경, 논어, 경목역연 뭐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만 공부 잘해, 이것만 열심히 해도 물론 이제 저는 그동안 9개월 동안 책을 한 몇백 권을 보여줬죠, 여러분한테. 학자별로. 선생님은 이제 지금부터 처음 드시면 더 처음 보시지만 유튜브로 보셨을 거 아니야, 한 번이라도. 그죠? 그거 봐.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9월 중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거 자료를 들으셔야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복습해야 돼, 이제.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올지 매 눈으로 착착착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꼭 제 수업을 들으신다고 해서 꼭 다 잘 됐다고 뭐 제가 완벽하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름 아직까지 뭐 나이상으로도 경력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조금 중간 단계 정도 나이 정도 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렇게 어떤 팩이나 이런 것도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젊은 시각도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교수님들의 입장에서 이게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가 좀 가지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항상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만 한 얘기 안 해요. 항상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만 해요. 항상 일상생활에서 이게 뭐가 관련이 있는가 항상 그런 얘기만 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현직 교사분들하고도 지금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친구라든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현재 교직 들어가신 분은 한 1, 2, 3년까지는 관심이 있으신데 10년 넘어버리면 관심 없어요. 그래도 저랑 친한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선생님 이거 처음 보죠. 칸트의 영구평화론 이거 뭐 쳐다보시는 분. 이거는 이 책은 제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 선배 교사 존경하는 분한테 좀 빌렸는데 얼마 안 해요. 이거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났죠. 국제연맹 이거.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작년에는 만민법에서 났잖아요. 만민법. 그것도 제가 기출문제 시간에 자세하게 원문, 존 롤즈 박사 그 얘기하면서 뭐 가상의 나라, 뭐 카즈니스탄이니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다 드렸고. 그 났는데 지금쯤 이제 곧 임용고시 출제 교수님들 이제 섭외해가지고 벌써 연락 다 됐을 거고 좀 있으면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교수님이 사라지는 경우 그분 이제 출제 들어가신 거죠. 공식적으로는 뭐 조교수님들 다 몰라 어디 가신지 몰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잘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핫 이슈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다시 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난다고. 굉장히 가능성 높아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정치적인 면과 좀 관련이 있는 게 좀 많이 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인류애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좀 많이 정리를 해왔는데, 오늘 제가 58페이지니까 이제 이게 이게 한 페이지는 문제고, 보셨죠? 한 페이지는 답인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 정도 빼고는 다 온라인으로 드시기 때문에 미리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시고, 잠깐 스톱 하셨다가, 문제를 풀고 답을 확인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설명 들으시면 되는데, 설명도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기출문제까지는 문제 하나 내고서 막 한 문제 딱 막 한 2시간씩 막 쫙쫙 이론 설명해드렸잖아. 여기서는 요게 났는데, 그런데 안 난 부분이 여기에 있다. 격가지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풀로, 이론 수업은 너무나 많이 제가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났잖아. 제가 사진 자료부터 다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이번은 철저한 실전 모의고사 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감각을 기르는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 보셨던 분들은 제 스타일을 좀 알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이 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이거 최민준 선생 어떤 거 이거 알 것 같은데 뭐 이런데 제가 미리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시험 문제 임용고시 내면은 제 와이프도 채점위원을 했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다 보면 뭐가 나올지 빤히 보여. 빤히 보인다고. 그러니까 국가론이니 뭐 칸트니 뭐 이렇게 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도덕을 뭐 했다 뭐 이러고 쫙쫙 나오거든요. 정언명령과 과언명령, 거짓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것이 임용고시 났잖아요. 이런 게 다. 국가론이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 뭐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서 시험 문제를 나는지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드리자면, 뭐뭐뭐가 뭐뭐뭐다, 뭐뭐하는 뭐뭐 하기시다가 따라서 이런 거 있죠. 뭐뭐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지. 왜 그런 것일까?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있지. 이유를 얘기한 부분. 그런 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요. 그러다 보면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지금 들으시는 지금 선생님들 꽤 많으신데,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전과 윤리 교과서만 따로 쳐도 여기서도 파란색이나 빨간색 볼펜을 하다 보면 쫙쫙쫙쫙 여기 체크 쫙쫙 되죠. 한 페이지당 뭐 4줄, 5, 6줄씩 나와. 이게 시험에 날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도 계시거니와 저 같은 선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제 눈과 제 시각의 제 관점으로 여러분 같이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는 제가 한 20년은 좀 더 선배이기 때문에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함께 길을 걸어가도 됩니다. 저 믿어서 손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저는 반드시 지금 2022년, 내년도 마찬가지고 내후년도 마찬가지면 저는 지금 현재 필생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 의무예요.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시켜드려야 됩니다. 아침마다 눈 뜨고 일어나면 종교가 뭔가를 떠나서 말씀 누누이 드렸죠. 우리 9개월간 함께 계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 눈 뜨면은 기도합니다. 자의 도움을, 세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주신 능력을 제가 10분 발휘해서 꼭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살게 해달라고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 저는 이 윤리 임용고시에 맡은 뒤로 물론 술 끊은 지도 3년이 넘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의 1년에 친구도 직접 만나는 경우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안 만나고 집에 가면 책 꽉 차요. 꽉 차. 몇백만 원째 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우리 1년 가족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린 책만 해도 80% 정도는 다 제 돈으로 산 거였잖아. 한 20% 정도가 빌린 거고, 도서관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원문에서 있는 얘기만 아니고 저는 공리, 공론, 사변론적인 얘기 안 합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 하기는 해요. 예,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함께 잘 길을 갔으면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라 항상 저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이것도 이제 줄일 거예요, 이제 이것도. 자, 이게 보시면은, 어디 같아요? 킨더가튼이죠. 유치원. 제 아이가 있는 다녔던 곳인데, 지금은 좀 컸지만은, 우리 추석도 지나가지고, 이제 한복, 나이 들수록 한복 잘 안 입게 되죠. 그죠?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내년이면은 이런 아이들, 얘네들보다 훨씬 큰 애들이겠지만, 가르치러 학교 현장에 서 계실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와 교과서도 다 보셔야 되는데, 5종 교과서 다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전 다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든 한 번씩 다 보시고, 왜냐면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 직접 나오기도 하고, 약간 예를 들면 이제, 등가 징보주의 뭐 이런 거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것도 무지하게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때 처음 드신 놀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할 줄 몰랐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그런 개념이 교과서에서부터 차용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깊게 나가면은 교사의 지도서에서도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는 그 부분, 뭐 고대 그리스의 다이모니즘 실천적 지혜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 쭉 뭐 에피쿠로스 어쩌고 저쩌고, 오늘 에피쿠로스 얘기도 많이 나올 건데, 저는 다 갖고 있는데 교사용 지도서는 시마스도 좀 좋았고 비상도 좀 좋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 문제는 미래인 거 정창훈 교수님과 좀 따왔는데,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고정과 윤리 요거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좀 더 추천드리자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시마스 박창구 교수님 다 제 은사님들이신데 40주제로 보는 윤리 시마스 그거 제가 또 부산에 계시는 분은 또 파일로도 보내드릴까 했더니 책으로 일찌감치 사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시험 문제 났잖아요. 김범춘 교수님 거 필립 패티 비집의 자유 이런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세요. 그리고 제가 평소 우리 그 회사 대표님은 제가 알아가지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려가지고 좀 수업 시간 활용해도 되냐 했더니 허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쓴 거였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개념만 좀 일부 따가지고 제가 좀 했었는데 그거 별로 안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아요. 지금부터는 새로운 책 사지 마세요. 있는 책 하세요. 있는 책 아셨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들으시니까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전에 이건 제가 책으로 지금 팔고 있지는 않지만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USB 다음 주에 가져오신다든지 이메일 말씀해 주시면. 자, 서양 고대 사상사 편인데 오늘 소크라테스부터 플라토, 아리스토텔, 그다음에 에피크로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분들,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그다음에 이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뭐 베이컨 제가 넣나? 안 넣은 거, 넣은 것 같기도 하고 베이컨, 그다음에 데카르트인데 데카르트는 지금까지 임용고시에 거의 사실상 안 났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데카르트도 나올 수 있어요. 교과서에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피노자, 그러니까 주로 스피노자가 나와요. 스피노자. 그다음에 데이비드 흉. 그러니까 제가 문제 굉장히 많이 가져왔는데 스피노자랑 흉과도 연결이 져서 시험에 나요. 실제적인 가능성, 파서빌러티로 보면 그런데 저는 데카르트랑 스피노자도 연결을 시켜가지고 냈습니다. 거의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가 대부분이 두 학자를 실제 임용고시처럼 2개 내지 원래 3개인데 보통 2개 잡고 양쪽의 입장을 비교해가지고 이제 기입형 문제 스타일이 하나 있잖아. 기입형 용어를 기입하시오, 그지? 용어를 기입하시오. 요런 스타일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뭐뭐의 뭐 이유를 쓰시오 있지. 이유를 뭐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쫙 뭐 갑이 있고 뭐 을이 저는 가나로 했는데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을의 입장에서 요거 아주 단골이죠. 입장에서 뭐 가를 혹은 가의 뭐를 뭐 비판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있지. 뭐 입장에서 뭐 서술하시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뭐뭐는 뭐뭐 하기 때문이다.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도 있지만 뭐뭐가 뭐뭐 하다는 것, 뭐뭐 이렇게로 표현하는 문제 스타일도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좀 오늘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실전 감각이 익히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니야. 근데 요번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으셔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존에 들었던 제 강의 스타일과 또 그 교재에서 가지고 있는 그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배경지식 스키마를 가지셨는데 분명히 풀다 보면 최민준 선생 저거 뭐 이렇게 꽈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 꽈서 내지 않았어요. 절대로 원문에 있는 거 그대로 차출해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공부 스타일이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되게 만약에 그 상태로 임용고시 시험장에 갔으면은 그 문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우리 지금 트레이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찝어주는 게 만약에 이번 커리큘럼 10주인데 만약에 최민준이 만약에 300개를 찔러줬는데 이 중에서 30개가 문제는 22개밖에 안 나니까 3문제밖에 안 났다. 그래도 그거 잘 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런 스타일 어쨌든 간에 문제가 똑같은 게 판박이처럼 나지는 않아도 어쨌든 간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나의 스킬 능력을 지금 향상을 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어떤 지문이 나와도 적응할 수 있게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동안 얘기할 때 절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얘기만 두두두두두 뭐 얘기 안 했어요. 보신 분들 다 증인이시죠. 철저하게
무조건 원문.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이거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면서 좀 심마이던도 쫙쫙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어딘가에서 비슷하거나 같거나 똑같으면 좋겠지. 그러나 저는 신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연관돼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문제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데서 나올 거는 그건 뻔하고 매년 몇십 년, 30년 동안 반복돼 온 일이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교과교육학적인 문제를 좀, 그런 교과교육학적인 좀 형태를 좀 그 겉모습을 쓰고 낸 문제인데 사실은 이건 교과 내용학적인 문제죠. 근데 이거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 여기는 아니고 정차원 교수님의 그 미래엔 출판사 교사형 지도서에 나온 거예요. 다 이렇게 있는데, 가는 고대 서양 사상가들의 주장을 최민준 교사가 수업을 위해 정리한 내용이고, 나는 방문고등학교의 서술형 지필평가의 문제입니다. 방문고는 없고 방문용어는 있다 그랬죠, 인천에. 가를 바탕으로 나의 모범답안으로 적절한 용어를 기입하시오. 자, 각 2점씩인데 이건 뭐 1점으로 해도 1점으로 해도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근데 가에서 갑은 뭐예요? 인간의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이 모든 사물의 판단 기준이므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 이거는 이미 다 알아야지. 밑에 사실 나왔어. 제가 이거 가려드릴까 하다가 첫 번째 문제를 가려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로타고라스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래서 인간은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다. 어떤 뭐 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높은 고차원적인 세계에, 그러니까 뭐 이데아라든지 뭐 이런 뭐 하나님이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주어진 게 아니야. 그냥 인간이 윤리적 행위의 주체이고 기준이야. 사람. 그러다 보면은 이건 뭐 이론으로 깊게 나가진 않아요.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오늘. 그러니까 도덕적 상대주의에 흐르게 되죠. 왜냐면 사람마다 판단 다르게 하죠. 맞죠? 아니, 교회나 절에 가면 설교나 법문을 들어도 다 해석 다르게 하잖아요. 맞잖아. 그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적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소피스트들이야. 소피스트들 대부분 외국인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이유도 알려드렸고, 나을 무엇이 올바른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며, 이거는 아는 것은 지식이고, 지식은 덕이 있는 것이고, 덕은 행복한 것이다. 지독보 합의설인데, 이건 소크라테스잖아요. 소크라테스 뭐라 그랬어? 누구든지 제대로 안다면 절대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 얘기한 사람 아니야. 근데 나중에 후대에 비판을 받았지만, 그랬던 행위는 선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다. 네가 왜 이런 행동, 너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그게 어쩌고, 왜 그랬어? 알코올 중독자가 된 이유는 술을 마셨을 때가 그 마셔서 일어나게 될 부작용들, 그것이 나쁘다고 하는 걸 네가 진짜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야. 너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거 아니야. 너 얼마나 알아? 그게요. 그러니까 술 마시게 되면은 뭐 뇌가 뭐 기억력이 감퇴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뇌의 지각 능력이 막 떨어지면서 뭐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손에 영향을, 중추신경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뭐 있잖아. 그 얘기 다 드렸잖아. 근데 그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 프로이트 이론에서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 술 먹으면은 초자 잘 눌러고 이드가 폭발한다고 했잖아. 리비도, 성적 에너지가.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면은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갑은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고, 그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이거 뭐 같아요, 선생님? 도덕 판단의 기준이 뭐야? 알 것 같으면서도 지금 듣고 계시는 상당수 많은 수험생분들, 그런데 이거 아마 이 장 넘기 전까지는 100%라고는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니은은 좀 알걸요? 소크라테스의 주장으로서 을은 도덕 판단의 기준은 뭐로 보았다? 아는 것, 지식. 근데 이거를 뭐 어떻게 알아야 돼? 나왔지? 이거지? 이성이겠지? 위에는 뭐야? 도덕 판단의 기준이 사람이 기준이야. 그러면 사람은 이건 불교에서도 이런 얘기 제가 육식 얘기 많이 했는데, 감각 기관이지. 감관을 통해서
이렇게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거 이제 촉각. 여기를 통해서 인간이 뭐를 하게 돼?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 그걸 통해서 사람이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야. 이건 아름다워.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더러운 거야.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지금 2번을 보시면, 네, 다음 장 보시면.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거야. 이런 거는 1번 문제 같은데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1번 문제 같은데 1점씩. 이건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 2점이 아니라 1점인데. 정창훈 교수님, 미래의 인간상 지도서. 소피스트인 프로타고라스는 이성을 중시한 소크라테스와는 달리 도덕 판단의 기준, 감각적 경험으로 보았다. 도덕 판단의 기준, 감각적 경험으로 보았다. 알겠죠? 이런 거 날리면은 어떻게 돼, 선생님? 이런 거 날리면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이런 거 틀려버리면은 그냥 그 해 합격하기 현실적으로 힘들다 봐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런 거 틀려버리면은 남들 다 틀렸는데 이렇게 어려운 데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이 안 봤을 것 같은 개념에서 나 혼자 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그거는 합격자들은 이것도 더 그 사람들이라고 이걸 공부도 안 했겠냐?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 1, 2번으로 나올 만한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그릇된 행위는 항상 비자발적인 것인가에 대한 1, 2번까지는 좀 빨리빨리 나갈게. 서양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그릇된 행위는 항상 비자발적인 것인가. 선생님 지금 뻑뻑하십니다. 이거는 공부하신 분들 센스, 이거 어디서 나온 개념인지 알아요? 제가 오늘 가져오려다가 하도 그동안 맨날 책 들고 와가지고 오늘 안 가져왔는데, 초록색 책 있죠? 에링턴 박사의 서양 윤리학사. 여기에서 정리 다 돼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그 역설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나가잖아. 그 중에서 제가 하나 따온 건데, 자, 그러니까 이거는 에링턴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 나는 이제 그 에링턴이 정리를 한 거고, 가는 지금 소크라테스 얘기인데, 나는 가로부터 도출되는 역설 두 가지를 정리를 한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로 써라. 그러니까 가는 보면, 만약에 우리가 선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거다. 이거 당연히 소크라테스 아니야? 이거 좀 쉬운 문제예요. 이건 좀 뻔히 지문에 주어져 있어, 사실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만일 우리가 그릇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비자발적으로 혹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릇된 행위는 항상 비자발적인 것인가? 이거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그거는 이제 올바른 행동으로 이끈다. 명백히 어느 누구도 기꺼이 나쁜 일 또는 자신이 나쁘다고 믿는 바를 행하진 않아.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선호하여. 이를 행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 아닐 것이다. 만일 피치 못하게 두 개의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누구라도 더 작은 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로스의 오름의 의무 윤리학에서도 비슷한 얘기 나오잖아. 이거. 그 다음에 그 더 큰 악을 선택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 개념이 나오면서 에링턴 서양 윤리학사 합격하신 분들 4번씩 막 읽었다는 얘기 드린 적 있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 용어 쓰라고 한 건데, 이거는 무슨 역사, 이거는 무슨 역사야. 자, 우리가 결코 의도적으로 나쁜 것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역설이야? 이익과 해악이니까 이해관계지. interest. 이거 뭐야? 함, 이거지. 그러니까 기억 안 나? 이해타산적이다는 말 들거든. 우리에게 이득이 되네요. 그 다음에 니은. 무슨 역사? 우리가 결코 의도적으로 그릇된 것을 타인에게 해가 되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나쁜 것을 하지 않아. 이게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는 타산적인 거예요. B는 도덕적인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2번 문제를 드렸냐면, 이거는 이 용어를 기입형 용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는 훈련을 하라 하고서 제가 이거 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3번. 가는, 이거는 문제 좀 읽고 조금 몇 분 남긴 했는데, 자, 3번. 5조. 가는 진리 문제 그냥 팍팍 나갈게요. 되게 많아. 진리 탐구를 위한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한, 소크라테스가 최근에는 좀 만났거든요? 몇 년 동안? 작년에는 플라톤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 뭐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플라톤이 또 날 수도 있긴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나더라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자기가 직접 책을 쓴 적이 없으니까 플라톤의 책에서 등장하는 형태로 소크라테스가 나올 확률이 좀 크고, 근데 나올 때 되긴 됐어요. 좀 뭐 나온 지 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올해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스피노자도 다시 나올 때 됐고, 그 다음에 중세 철학도 빈도수로 따지면 나올 때가 되긴 됐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보니까 다 나오겠네. 작년, 재작년, 특히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뭐 스토아라든지 에피쿠로스가 또 나올 때 됐죠, 그것도. 예. 그러니까 공부는 진짜 어디 하나 손 안 댈 수가 없는 겁니다. 3번, 가는 진리탐구를 위한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한 이 도덕윤리 이 과목을 보다 보면 이 이성 계속 등장. 이따가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스피노자, 데카르트, 휴먼 하면 여기까지 계속, 이거는 사실 칸트까지 가죠. 공리주의로 가면은 조금 덜 강조하기는 해. 조금. 자, 근데 상대적으로 덜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탐구를 위한 이성적인 사고를 중요시한 서양 고대 사상가의 주장이다.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소피스트는 아니겠지. 분명히 고대 사상가 중에 서양에서 가해 사상에 대한 또 후대의 평가이다. 이거는 에링턴 책은 아닙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기억과 니은디귿에 들어갈 각각의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근데 가를 좀 봐야겠죠? 지혜가 따르지 않는 용기란 만용이 되고, 지혜가 빠진 제주도 해로운 곳이다. 이렇게만 보면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같지, 이렇게 보면. 근데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게 속이는 걸 수도 있어. 선생님도 지금 직감적으로 딱 눈치를 채신 거예요.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자, 요컨대 우리의 영혼에 관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지혜에 의해서 지혜로 빠지잖아. 그러니까 지혜가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이건 뭐야? 소크라테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 지금. 그랬을 때 지혜에 의해 안내되었을 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아테네라는 것이 마음의 속성으로서 항상 이로운 것이라면, 그러니까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 하나인데 지금 소크라테스로 이제 거의 굳어졌죠. 아테네라는 것이 마음의 속성으로서 항상 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의 힘이 틀림없다. 이로운 것이 지혜다. 우리가 보편적인 지식 또는 진리를 갖고 있다. 보편적인 지식하면 또 소크라테스잖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는 목적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다. 자, 이제 이거 소크라테스인데, 이 가는, 자, 이 소크라테스, 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진리에 더 적합한지를 고민할 때 다이모니온이라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다이모니온. 다이모니온, 선생님. 다이모니온은 태도 결정에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탁 나오면, 이거 뭐야? 그치? 메손테스라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에우다이모니아로도 있지만. 근데, 태도 결정에서 되게 금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내적인 신의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양심이야, 양심. 마음속으로부터의 경고를 의미한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이거야. 너 자신을 알라. 다이모니온은 신에 대한 믿음 위에서 이게 뭐지? 기억을 뭘 가지고 끊임없이 캐묻고 검토하는 삶을 살게. 야, 선생님 되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거 봤는데 지금 헷갈리시죠? 다이모니아는 무슨 이성에 관한 것이다. 야,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보고 계신데 괜찮아요? 이것은 다이모니온이 어렸을 때부터 쌓은 지식으로 해석된다. 그러니까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죠, 선생님. 배경지식, 스키마 같은 거라도 이렇게만 보면 다이모니온은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이 앞부분의 핵심 개념을 좀 용어기입형으로 냈습니다.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렵다.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다이모니온은 신에 대한 믿음 위에서
도덕적 자유의지, 도덕적인 자유의지, 이성을 중요시하잖아. 도덕적인 자유의지가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하게 행동해야 되냐, 나쁘게 행동해야 되냐. 너무 뻔한 얘기인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 우리 9개월 혹은 6개월간 함께 하신 분들, 저희가 또 이렇게 냈다고 해서 좀 당황시켜서 좀 송구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해주세요. 알 것 같은데 막상 쓰려니까 좀 어렵죠. 그지? 내 말 맞지? 그 다음에 다이모니오는 뭐다? 그러니까 이성이 또 지금 제가 이 문제를 내드린 이유는 이성하면 다 알아, 웬만하면. 근데 또 두 개로 나뉜다니까? 이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싸우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된 거냐? 경험적인 이성. 내가 살면서 experience 알지? 내가 살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소크라테스도 뭐 소피스트적인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죠. 여기 지금 인정을 했잖아. 그 다음에 합리적인 이성, rational. 합리적이에요. 내가 이거는 말이 돼. 이거는 말이 안 돼. 뭐 이런 거 있지. 따지는 거. 철저하게 이거 원인과 결과, cause and effect를 따져. 원인과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와야 되는데 원인이 있는데 이게 결과인데 요 얘기라고 써.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합리적인 이성. 이렇기 때문에 이걸 던져가지고 유리컵을 던져가지고 고무바닥 위에 떨어지면 안 깨져. 아스팔트에 떨어지면 깨져. 이건 있지. 우리가 이거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물론 이게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겠지. 없으면 안 되지 또. 맞죠?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성이 또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철주 선생님이 소크라테스의 다이모니온이라는 책에 있었는데 제가 교재 드렸죠. 그러니까 너무나 뻔히 하는 건 다 한다 생각했는데 이런 갑자기 나면 어떡할 거야. 맞죠? 잘못하면 틀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무슨 문제가 날지 모르지만 항상 어려움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플라토. 이것도 분명히 유튜브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막상 쓰라고 하면 또 최민준 도대체 왜 이렇게 아니에요. 지금 웃음이 나오시지만 진짜입니다. 굉장히 문제 많이 냈습니다. 완전히 그냥 뜯어먹어. 에피쿠로스부터 메노이케우스의 보낸 편지, 에피텍투스의 대화로 제논의 제자 클레안테스 제우스과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제우스시여 부터 해가지고 서양 중대사상 신국론에다가 고백록에다가 그 다음에 제가 방법소설 다 가져왔고 그 다음에 피터 쿤츠만 그림을 철학사, 루이스 포이만 울코린 이거 아시고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것도 아시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에티카는 필수고 호모 에티코스 이거 김상공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셨죠. 이거 에티카 올해 나면 분명히 내가 볼 때 쫙 해서 방법소설 이거는 안 날 가능성이 좀 있긴 하지만 에티카 스피노자 모르면 아무것도 못한다. 데카르트 방법소설 에티카 서양 윤리학사 데이비드 휴메 인간분성에 대한 논거 제가 이것도 흉 무지하게 자세하게 드렸지. 난 흉이 오히려 스피노자보다 난 흉이 더 재밌고 어렵더라. 이성의 역할, 에티카, 인간분성에 관한 논고 쫙 해가지고 다 뜯어먹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실전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 문제 다 풀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겠습니다. 렛츠 고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